안녕하십니까, 김동수 이사입니다. 오늘은 교배 관리의 정석 세 번째 시간, 체류돈 관리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농장에 그 번식돈들 중에 체류돈이 몇 마리나 있는지 꼼꼼하게 잘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됐는데요. 근데 간혹 이제 그 체류돈들에 대한 어떤 파악이 조금 이제 미흡하다 보면 그 체류돈들이 자꾸 쌓여서 결국엔 농장의 이제 그 번식 성적을 야금야금 이제 까먹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체류돈은 사실은 농장의 입장에서, 그다음에 농장을 경영하는 여러분들 그 대표님들과 같은 경영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은 악성 재고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지고 안고 있지만 결국엔 이것들이 아무런 생산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제 있는 그런 돼지들, 이 결국에는 이제 농장에 꾸역꾸역 쌓여 있는 체류돈들일 텐데요. 제가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그 체류돈을 너무 이제 과하게 보호하고 있는 하나의 이제 예를 이 사진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돈 보시면은 이제 10월 31일부터 이제 교배를 들어가서 계속 사고가 나죠. 그래서 12월에 또 교배가 들어가고, 근데 또 사고가 나서 1월에 또 교배가 들어가고, 또 사고가 나서 2월에 교배가 들어가고, 또 사고가 나서 3월에 교배가 들어가고, 또 사고가 나서 4월에 교배가 들어가고, 예. 가끔 보면 농장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사고를 치는데도 계속해서 교배를 시키고 있는 그런 돼지들을, 이제 모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농장의 경영주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제 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뭐 자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돼지를 키우는 게 아니고, 또 뭐 이제 불쌍한 동물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동물 보호소를 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돼지를 키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모돈들은 사실은 사고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됐을 때는 빨리 농장에서 내보내는 게 사실은 상책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체류돈들이 많아질수록 결국에는 농장의 성적 중에 이 비생산일수를 이제 높이게 되고요. 이 비생산일수라는 거는 결국에는 모돈들이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날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비생산일수를 이제 상징하는 이제 대표적인 문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말인 것 같은데, 이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일을 해야 밥을 먹는다. 그러니까 일하지도 않는데 꽁밥을 먹고 있는 모돈들은 잘못된 거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농장에서 이제 모돈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고가 났을 때 결국에는 이제 비생산일수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전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면 대부분 우리 농장의 모돈 두당 평균 비생산일수가 얼마다라는 거를 전산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보통 이제 한 번 재발이 오게 되면은 그 모돈만 놓고 봤을 때는 비생산일수가 21일이 늘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만약에 모돈이 이제 재발이 오지 않고 이제 진단해서 공태가 확인이 됐다. 그래서 한 30일경에 진단을 했는데 그때 공태가 확인이 됐다 그러면 그 모돈의 입장에서 보면 30일이라는 비생산일수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농장의 모돈 두당 평균 비생산일수가 21일이다라고 한다면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 농장의 모든 모돈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재발이 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농장의 모돈들이 그렇게 전부 다 재발이 오는 게 아닌데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돈들이 다 그런 식으로 재발이 오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몇 마리의 모돈들이 계속해서 큰 사고를 치기 때문에 그거를 평균으로 나눴을 때 이제 요 정도의 숫자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바로 큰 사고를 치는 그런 체류돈들을 현장에서 얼마나 잘 빨리 이제 제거를 해주느냐가 결국에는 우리 농장의 이제 번식 성적을, 특히 이제 교배와 관련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체류돈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지금 요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가끔씩 다니시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뭐 눈물의 긴급 처분, 뭐 이제 땡처리 그래가지고 이제 막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에 이제 물건들을 판매하시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체류돈들은 문제가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사실은 과감하게 그냥 농장에서 내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체류돈을 어떻게 이제 쳐낼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그 6번 이상 교배가 들어갔던 그 모돈의 그 사진을 보여드린 걸 기억이 나실 텐데, 어쨌든 이렇게 체류돈들 중에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사고는 계속 내는데 발정은 계속해서 따박따박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발정이 왔으니까 또 교배를 시켰는데 또 안 되고, 또 맞춰가지고 주기에 맞춰서 재발이 오니까 또 교배를 시키고, 자꾸 이제 그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결국에는 체류돈으로 이제 남는 경우들이 많은데, 딱 이제 그 기한을 정해서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고 요번에도 안 되면 과감하게 쳐내겠다라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황판에 한 번 더 뭐 사고 시 무조건 도태라고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놓고 무조건 한 번 더 사고가 났다라고 한다면 너무 강하게 막 이제 눈에 띄게 재발이나 발정이 오더라도 과감하게 쳐내는 게 이제 사실은 현장에서 해야 되는 가장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발정이 안 오고 계속해서 이제 발정이 주기가 이제 멈춰 있는 체류돈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게 주기가 이제 멈춰 있는 체류돈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주기를 한번 돌게끔 만들어 보고 만약에 그런 시도를 했는데도 주기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도태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멈춰 있는 주기를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은 그 PG600 또는 뭐 GP600 뭐 그래가지고 600이 들어가 있는 그 호르몬 제제를 사용을 해서 주사를 하고 그렇게 주사를 한 뒤에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발정이 없던 발정 주기가 돌지 않던 체류돈들이었다면 딱 일주일 정도를 기다려주고요. 일주일을 기다려서 발정이 안 온다라고 하면 가차없이 동군에서 내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그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600이 들어가는 호르몬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요 600이 들어가는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모든 모돈한테 주사를 한다고 해서 발정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기가 잘 돌고 있는 모돈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제 주기가 잘 돌고 있는 모돈한테 600을 주사하고 얘는 며칠 뒤에 발정이 올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600이 들어가는 호르몬은 사실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후보돈인데 아직까지 발정이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것들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정 주기가 돌다가 멈춰버린 모돈들의 주기를 돌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에 그 경운기에 이제 수동으로 시동 거는 그 버튼을 제가 집어넣는데, 그러니까 시동이 안 걸릴 때 경운기를 갖다가 저거를 돌려가지고 강제로 시동을 거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제 경험을 한 번씩 해보셨을 텐데, 마찬가지로 멈춰 있는 시동을 강제로 걸게 해주는 호르몬이 바로 600이 들어가는 호르몬이지, 정상적으로 잘 돌고 있는 모돈의 주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돈한테 주사를 한다고 해서 바로 뭐 3일이나 5일 뒤에 발정이 오게 하는 호르몬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체류돈 관리의 핵심. 그래서 주기가 계속해서 잘 돌고 있는데 계속해서 재발이 나는 모돈 같은 경우에는 농장에서 이제 기회를 줄 수 있는 횟수를 이제 매뉴얼에 정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재발 또는 3번 재발 연속 재발이면 무조건 도태.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이제 지켜줬을 때 체류돈들이 빨리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정 주기가 멈춘 모돈들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제를 써서 이제 강제적으로 발정을 유도를 하게 하고, 만약에 주사를 한 뒤에 일주일 정도를 기다려줬는데도 이제 발정이 안 온다라고 하면 역시 이제 동군 내에서 제거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체류돈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농장에서 대부분 여쭤보면 왜 얘네들을 계속 가져가고 계세요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교배 복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교배 복수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농장에서는 분만 복수를 맞추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분만 복수를 맞춰야 되는데 수태율이 워낙에 낮다 보니까 일단은 교배를 많이 시켜서 결국에는 그 중에서 분만 복수를 맞출 수 있게끔 하다 보면 결국엔 농장의 생산의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잘 보시면 결국에는 수태가 돼서 계속 정상적으로 이제 번식에 참여하고 있는 돼지들은 항상 일정하고, 사고를 내는 돼지들은 계속 사고만 내면서 생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체류돈들을 최대한 빨리 제거를 해내고 정예 모돈군으로 이제 교배를 운영을 할 때 교배 성적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모자라는 교배 복수가 있다면 그거는 사고를 계속 치는 체류돈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후보돈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지금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후보돈을 가지고 어떻게 교배 복수를 잘 채울 것인가, 그 후보돈의 초교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